안녕하세요. 전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사토라고 합니다. 뜬금없지만 여러분은 학교 화장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깨끗한 화장실도 늘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화장실은 어둡고 냄새나고 무섭고 쉬는 시간에 다 같이 왁자지껄 쓸 때면 괜찮은데 깜빡하고 방과 후에 혼자 들어가기라도 하면 아무도 없는 걸 뻔히 아는데도 왠지 뒤를 돌아보게 되고 서늘한 공기가 발밑에서 등줄기까지 타고 올라오고 심장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린다거나 수도꼭지에서 똑 하고 물 떨어지는 소리 하나에도 화들짝 놀라게 되죠.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런 조용한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바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학교 도서관은 방학 때도 무료로 개방을 하거든요. 방학 전에 빌렸던 시리즈물의 뒷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학교에 갔었죠. 운동장에서는 야구부원들의 활기찬 목소리랑 기분 좋은 배팅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요. 여름 하늘에는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걸까요? 그 깡 하는 소리 말이에요. 기분 좋을 땐 상쾌하게 들리지만 전 남들보다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요. 몸 자체가 녹아내리는 게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뜨거운 햇살 아래서 그 날카로운 소리는 묘하게 고막 깊숙이 울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피하듯이 학교 건물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죠. 들어가는 순간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가 정말 기분 좋았어요. 에어컨 없던 시절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여름을 버텼을까요? 좀 과장 같지만 그런 기분이었다니까요. 이마랑 목덜미에 흐르는 땀을 손바닥으로 닦으면서 전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모처럼 무료 개방이니까 꽤 북적거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도서관은 조용하더라고요. 몇 명이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 정도였죠. 그래서인지 도서관이 한층 더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찾던 책은 금방 찾았는데 대출해서 집으로 가져가려면 다시 그 불지옥 속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땀이 멈추지 않는 전 도저히 그럴 엄두가 안 났어요. 딱히 볼 일도 없었고 그냥 자리에서 책을 읽고 가기로 했죠. 처음엔 남들이 샤프 쓰는 사각거리는 소리나 책장 넘기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는데 금세 책에 빠져들었어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전국의 학교나 역, 관광지 화장실의 상세 조건을 사진이랑 같이 소개하는 시리즈 책이 있다는 거요. 개 중에는 억 단위 돈을 들여 지은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인간이랑 화장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거죠. 그것만은 옛날부터 변하지 않아요. 읽어본 적 없다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 한번 가보는 걸 추천할게요. 이야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전 진지하게 독서 중이었어요. 땀이 에어컨 바람에 식으면서 옷이 젖어 있어서 그런지 체온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거죠. 혼자 왔으니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겠다.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어요. 어느새 도서관에 있던 몇 명도 사라지고 저 혼자만 남았더군요. 물론 아직 밖은 환했고 복도 창문으로는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야구부 소리도 여전히 들렸고요. 아까랑 달리 짜증도 안 나고 막 시작된 여름방학이 실감나서 마음이 들떴죠. 전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에 사람이 적었나 봐요. 화장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화장실 특유의 공기가 있잖아요. 문을 여는 순간 훅 하고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미지근한 기운이 피부를 감쌌어요. 우리 학교 화장실은 환풍기로 냄새를 빼는 방식이라 에어컨이 없거든요. 타일 군데군데 거뭇거뭇하고 공기는 눅눅하고 축축하고 방금까지의 상쾌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기분이 확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생리적인 욕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전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숙인 채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둘러싸인 좁은 공간을 들어오니 또 다른 독특한 느낌이 덮쳐오더군요. 소리치고 싶으면서도 차분해지는 복잡한 기분 말이에요. 집 화장실은 좁을수록 안정이 되는데 학교 화장실은 좁은 게 왠지 기분 나쁘기도 하니까요. 제가 내는 소리만 울리고 심장 소리는 유난히 시끄럽고 평소에 소란스러운 화장실이랑은 딴판이었죠. 금방 끝날 일인데도 그 순간이 영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왔거든요. 아무리 인기척이 없다 해도 학교에 아무도 없는 건 아니니까요.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온 거죠. 이름도 학년도 모르는 그 사람 덕분에 긴장이 풀리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는 제 옆칸으로 들어간 것 같았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갑자기 안심이 되다니 인간이란 참 단순하죠. 겨우 안심하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묘한 점을 눈치챘어요. 발이었어요. 샌들을 신은 발이 보였거든요. 화장실 칸막이는 위아래가 뚫려 있잖아요. 아래 틈은 몇 센치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엔 분명히 샌들을 신은 발이 보이는 거예요. 분홍색의 작은 꽃장식이 달린 어린 여자애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옆 칸에선 아직 인기척이 있으니까 아까 들어온 남학생과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누가 데리고 왔다가 길을 잃었나? 공포심이 사라진 상태라 멍하니 그런 생각만 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서 있으면 양쪽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오고 새끼발가락이 바깥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발은 엄지가 바깥쪽에 있고 새끼발가락이 안쪽으로 모여 있었어요. 게다가 왠지 발도 그 아래 바닥도 흥건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발을 꼬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유연한 아이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발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꼼짝도 못하고 그 발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고 작은 노크 소리가 울렸어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죠. 입을 틀어막고 필사적으로 삼켰어요. 노크한 건 분명 그 여자일 거예요. 안 쓰는 칸이라면 문이 열려 있을 테고 저랑 옆칸 말고는 비어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굳이 그 여자애는 제가 있는 칸을 노크한 거예요. 전 대꾸하지 않았어요. 누가 쓰고 있는 건 보면 빤히 알 테니까요. 장난일 수도 있고 옆칸 학생의 일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대답하면 그 애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숨을 죽이고 발만 보고 있었는데 그 발이 천천히 옆으로 이동하더라고요. 아까 들어온 남학생이 쓰고 있는 칸 앞으로요. 완전히 기분이 나빠진 저는 역시 옆칸 학생 일행인가 보다 하고 체면을 걸듯 생각하며 서둘러 볼일을 마쳤어요. 나가는 것도 무서웠지만 좁은 곳에 갇혀있으면 공포심만 커지니까요. 큰맘 먹고 문을 열었죠.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지만 발소리가 작아서 이동하는 게 안 들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깊게 생각 안 하려고 서둘러 세면대로 갔어요. 손을 씻고 있는데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서 난 게 아니라 이쪽 밖에서 들린 소리였어요. 공포에 질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당황해서 거울을 봤는데 또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거울에는 닫힌 화장실 문 말고는 아무도 안 비쳤으니까요. 제가 얼어붙어 있는데 화장실 칸 안에 있던 그 남학생이 하고 답으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끔찍한 비명이 조용한 화장실 안에 울려 퍼져서 저도 진짜 펄쩍 뛸 정도로 놀랐어요. 공포에 질려 눈을 부릅뜨고
뒤를 돌아보니 닫혀있던 화장실 문이 끼익 하고 조금 열리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무서운 걸 보고 싶은 심리라고 해야 하나.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왠지 그래야 할 것만 같아서 떨리는 다리로 다가가 문을 열었어요. 조금 열려있던 문은 별 저항 없이 스르륵 열리더군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입을 막았어요. 안에는 분명 남학생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반신이 끔찍하게 뒤틀려 있었고 게다가 왠지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죠. 힘없이 파들거리는 몸을 보고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선생님을 부르러 갔죠. 그는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그 후의 일은 저도 몰라요. 워낙 학생 수가 많은 학교라 이름도 모르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어려웠거든요. 방학이라 소문도 안 돌았고요. 죽었다면 난리가 났을 테니 아마 무사하지 않았을까요?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요. 대신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에 저수조라는 게 있잖아요. 화장실 물 같은 건 거기서 끌어다 쓴다는데 예전에 학교에 몰래 들어와 놀던 여자애가 실수로 그 안에 빠졌대요. 떨어질 때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서 기어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익사했다나 봐요. 사고가 난 게 딱 여름방학 때라 불쌍하게도 그 아이는 아무도 모르게 한동안 저수조에 잠겨 있었대요. 그때부터래요. 저수조랑 연결된 화장실에 그 여자애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나 여기 있어 라고 알리듯이 사람 없을 때 화장실에 나타나는 거죠. 혼자 아무도 모르게 죽은 게 너무 외로웠나 봐요. 나타나면 반드시 문을 노크한대요. 거기에 대답을 하면 그 아이랑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혼자만 그런 일을 당한 게 너무 외로우니까. 근데 사실 이 사건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래요.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소문이 되어 다른 학교로 전해지고 전해진 그 학교에서 똑같은 여자애가 나타나는 거죠. 얼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에는 아주 강한 힘이 있다고요. 소문을 매개체로 그 아이는 여러 장소에서 친구를 계속 모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미 들어버렸죠? 사람 없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정체불명의 노크 소리가 들리면 절대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 뒤에 어떻게 되든 전 책임 못 지니까요.